김민재가 소속된 나폴리는 마라도나 이후 33년 만에 우승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팀 중 하나입니다. 특히 세레이 우승의 핵심인 최전방 스트라이커인 오시멘과 최후방 센터백인 김민재는 올여름 이적 시장의 최대어로 매우 관심이 뜨거운 상황인데요. 황당하게도 이 두 명보다 먼저 나폴리를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나폴리의 감독인 루치아노 스팔레티입니다. 스팔레티도 원조 명장 출신으로 이번 시즌 나폴리를 우승시키고 다음 시즌 B클럽으로 갈 것 같다는 해외 매체들의 보도가 이어졌는데 뜬금없이 안식년을 선포하면서 나폴리를 떠나 1년간 쉬기로 한 겁니다. 이탈리아의 안사 통신은 스팔레티 감독의 인터뷰를 전했는데 라우렌티스 나폴리 회장에게 1년의 휴식이 지금 바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난 조금 지쳤고 내 딸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면서 팀을 떠나 1년 동안 휴식하며 재충전의 시간을 갖기로 했다고 했죠. 그러나 표면상의 이유와는 달리 내부적으로는 계약 문제가 불거지면서 클럽과 스팔레티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스팔레티가 나폴리와 계약을 할 때 1년 연장 옵션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나폴리 측에서 스팔레티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연장하면서 서면으로 그냥 내용 증명 같은 거죠. 그냥 그 내용을 통보한 겁니다. 당연히 기분이 상한 스팔레티는 이후 라우렌티스 회장의 연락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또 다른 매체에 따르면 스팔레티가 나폴리를 떠난 이후에 1년간 다른 팀에 부임할 수 없다는 이상한 조항까지 있었다고 하니 안식년은 구실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나폴리와의 마찰 끝에 스팔레티가 떠난 거라고 봐야겠죠. 이로써 나폴리는 다음 시즌에 팀을 우승시킨 감독을 벌써 잃었고 앞으로 김민재와 오시멘 역시도 지키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나폴리의 영광은 빠르면 내년에 빛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스팔레티는 나폴리를 떠나기 전에 현지 행사인 인사이더 스포츠 2023에서 지난 한 시즌을 돌아봤는데요. 여기에서 김민재를 언급하면서 괴물 센터백에 대한 극찬을 했습니다. 우리는 김민재를 꾸준히 지켜봤다. 우리에게 다른 선택지가 있었지만 김민재를 선택했다. 김민재는 우리를 완벽하게 납득시켰다. 김민재는 모든 걸 해낼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김민재와 많은 이야기를 했고 상대에게 반응하기보다 볼을 발밑에 두고 경기하는 게 더 즐겁다는 걸 알려줬다. 김민재는 현재까지 정말 잘하고 있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다. 상대 공격수를 마킹하고 볼을 소유한 상황에서 상대 박스 안에 침투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가지고 있다라면서 원래부터 김민재 재능을 알아봤고 나폴리에서 그 재능을 더 만개시켰다며 김민재를 아낌없이 칭찬했습니다. 스팔레티는 향후에 김민재가 확실히 월드 클래스급 수비수라면서 맨시티의 존 스톤스와 비교했는데요. 스톤스는 맨시티 주전 센터백으로 프리미어리그 우승만 5번을 한 맨시티의 핵심 멤버입니다. 볼 플레잉 센터백이라고 하는 특이한 수식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수비수임에도 불구하고 부드러운 발기술을 활용해서 볼 운반은 물론 패스까지 주도하는 새로운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명을 보면 김민재의 플레이와 매우 유사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김민재는 이번 시즌 이탈리아에서 패스 시도와 성공 모두 상위 1%이고 직접 볼 운반을 하는 능력도 마찬가지로 상위 1% 안에 드는 활약을 했습니다. 볼 플레잉 센터백이라는 개념 자체에 그대로 들어맞는 수치입니다. 뿐만 아니라 스톤스의 또 다른 장점인 위치 선정 능력도 비슷합니다. 빠른 발과 예측력을 바탕으로 미리 패스 경로를 예측하거나 위치를 먼저 잡고 경합을 시도하는 건 나폴리 경기에서 김민재가 보여주는 그 모습을 그대로 설명할 것 같습니다. 게다가 동료 수비수가 자리에 없을 때 그 뒷공간을 커버하는 능력 또한 스톤스뿐만 아니라 김민재 역시 이번 시즌 내내 보여준 모습입니다. 라흐마니, 제주스, 웨스티고르 그 어떤 센터백과 짝꿍이 되더라도 그들의 후방을 책임져주면서 철벽 수비를 보여줬거든요. 나폴리가 김민재를 교체만 하면 바로 실점을 하던 이유가 정확하게 이 부분 때문입니다. 김민재가 없으면 서로의 뒷공간을 제대로 채워주지 못하니까요. 심지어 스톤스는 이번 시즌에 이런 훌륭한 능력을 바탕으로 센터백이 아닌 미드필더로 출전하면서 과르디올라 감독의 변형 전술에서 완전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3연속 리그 우승에 챔스 결승, FA컵 결승이라는 3관왕 도전으로 나타났고요. 시즌 중에 옵타의 발표를 보면 스톤스는 1300개의 터치를 하면서 볼을 잃은 횟수는 고작 87회로 볼을 뺏긴 횟수가 리그에서 가장 낮은 선수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게다가 패스 성공률도 리그 1위, 압박 상태에서의 패스도 1위,
전진 패스 성공률도 1위로 패스 부문에서 좋은 기록은 거의 다 독식한 선수인데요. 이전에 전해드린 김민재 리포트에서도 김민재가 이번 시즌 이탈리아에서 모든 패스 부문 기록 상위권으로 세리에를 씹어먹은 것과 비슷합니다. 스톤스는 94년생으로 곧 30이고 커리어 자체가 김민재보다 더 화려하지만 키는 오히려 김민재가 더 크고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스피드 역시 김민재가 더 뛰어난 편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두 선수가 정말 비슷한 구석이 많아 보이는데 과리디올라가 김민재를 픽했다는 게 근거 없는 소리는 확실히 아니네요. 네. 참고로 스톤스는 2019년에 올해의 선수 투표에서 손흥민을 뽑으면서 손흥민의 엄청난 팬이라는 흐뭇한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팀을 떠나는 스팔리티는 마지막으로 김민재를 향해서 다음 시즌에도 나폴리에 남아 활약했으면 좋겠다라면서 나폴리 잔류를 언급했지만 실질적으로 뭐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이미 메뉴의 영입 의지가 매우 강하고 최근에는 뉴캐슬까지 적극적으로 김민재를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데일리 메일에서는 뉴캐슬은 나폴리의 김민재 영입에 대한 관심을 유지하고 있다. 뉴캐슬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메뉴가 경쟁에서 앞서 있다라면서 뉴캐슬과 메뉴가 김민재를 두고 치열한 영입전을 펼칠 거라고 예고했고 또 다른 매체인 BT 스포츠 역시 뉴캐슬은 7월에 발동되는 김민재의 바이아웃 금액을 지불할 용의를 밝혔다. 그들은 본격적으로 영입 경쟁에 뛰어들었다라면서 이미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김민재 바이아웃 조항은 당연히 실제 영입 제한은 아직이지만 물밑에서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김민재를 영입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스페인 매체인 피차에스에서는 뉴캐슬이 김민재 영입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메뉴도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뉴캐슬이 오히려 영입 경쟁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라면서 뉴캐슬이 메뉴를 앞질렀다고 말했고 영국 매체인 스포츠 바이블은 뉴캐슬이 김민재 하이제킹까지 시도하려고 한다라면서 김민재가 메뉴로 이적하기 전에 뉴캐슬이 가로채기를 시도할 거라는 의미심장한 보도까지 했습니다. 김민재의 다음 행선지가 거의 메뉴로 굳어지고 있었는데 뉴캐슬이 매우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라고 봐야겠죠. 메뉴 다음 구단주는 아직 미정이지만 카타르의 오일머니 아니면 영국 최고 갑부가 주인이 되니까 경제적으로는 더 부유해질 것이고 뉴캐슬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사우디 전폭적인 지원으로 신흥 탑4가 된 구단이잖아요. 네. 스파르티마저 떠난 나폴리가 김민재를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뭐 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김민재는 다음 시즌에 프리미어리그 B클럽들이 꼭 필요로 하는 선수가 맞거든요. 맨시티도 센터백을 멀티로 써서 그렇지 주전 센터백이 부족하고 리버풀도 반다이크 말고 없고 맨유는 뭐 이미 1순위고 첼시도 쿨리발리 영입 실패 인정했고 주전 센터백 한 명은 나이가 겁나게 많고 아스날도 시원치 않고 네, 죄송합니다. 네. 민재야 다른 거 안 바란다. 영국으로만 와다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